안녕하세요, 패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 되게 짧게 끝났죠. 한 10분. 자, 동승전장치 커버, 3번 부품 3번 커버의 이제 기형차. 이번 영상에서 다룰 거는 일반적인 시중 교재에 나와 있는 답의 형태, 그리고 일반적인 학원에서 알려드리고 있는 답의 형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는 이제 당연히 이거를 답으로 택할 게 아니기 때문에 복사해서 해야겠지요. 답으로 택할 게 아닙니다. 잘못됐냐? 그거는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겠죠. 자, 요렇게 해요. 요렇게 하고 이제 저번 영상을 이제 꼭 저번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던 게 우리가 기형차를 정의하는데 뭘 사용을 한다? 이면과 이면을 사용을 할 거다. 나머지는 굳이 기형차가 들어갈 필요는 없다예요. 자, 그럼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데이텀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데이텀이 누가 되느냐? 일반 시중 교재에 나오는 건 데이텀이 이제 요 직경 32, 그렇죠? 그러니까 즉 이면이죠, 이면. 이면이 데이텀이 됩니다. 여기는 일단 맞아요.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부품 조립하는 걸 봐야 되는데, 우리가 부품을 조립할 때 얘가 여기서 이렇게 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처음 밀착하는 면이 어디다? 여기가 닿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저 이제 직경이 저기에 하우징, 베어링 하우징 구멍에 딱 껴들어가면서 뭐가 돼요? 센터링이 되죠. 중심이 딱 맞게 돼요. 그러면 이 커버의 중심의 기준은 뭐예요? 여기에 이 베어링 하우징에 껴지는 이 직경을 가진, 그렇죠? 저 돌기, 저 부분이 기준이 된다. 위치의 기준이 된다. 그게 첫 번째로 나오는 위치 기준이죠. 그래서 기구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면 32파이가 가지고 있는 이 중심축이 32파이가 가지고 있는 중심축이에요. 32파이가 가지고 있는 중심축이 뭐가 돼야 된다? 첫 번째 데이텀이 돼야 된다. 기준이 돼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데이텀 어디까지 썼죠? H까지 썼죠? 자, 여기서 데이텀. 자, L이 하고, 자, 여기서 딱 붙여서 밑으로, 12 정도 빼고, 너무 길게 뺐나? 6. 너무 길게 뺀 것 같은데, 스트레치로 줄일게요. 저는 너무 긴 걸 싫어해가지고, 6mm 정도 더 줄일게요. 6mm만 튀어나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선택하고 컨트롤 1번 눌러서 특성창을 띄우고 화살촉을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로 변경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TOL 톨러런스죠. TOL. 자, 여기서 데이텀 11자 H까지 썼으니까 H 다음에 뭐죠? HI. 자, I를 여기다 넣으시면 이거는 감점입니다. 자, I는 숫자 1과 혼동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고 케이스 규격에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으니까 I는 쓰시면 안 됩니다. I 말고도 이제 5도 있고, 그렇죠? 5도 쓰시면 안 되죠. 5는 뭐예요? 숫자 0과 헷갈릴 수 있죠. 그거 외에 더 있습니다. 그거는 일전에 제가 케이스 규격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사용 못하는 알파벳 문자들이 있어요. 그건 쓰시면 안 되고, I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I 다음엔 J. 그쵸? J. 이거 대문자. J. J를 써야겠죠. HIJ. 자, 그리고 J를 써서 중심.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J도 쓰면 안 된다. 저것도 잘못 보면은 뭐 숫자 1과 뭐 혼동이 된다. 라고 하는데 너무 비약이 심한 것 같고. 밑에 꼬다라지가 있으니까 상관없겠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해주면,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치수선과 딱 일치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데이텀이 요구하고 있는 건 뭐다? 유도형체다.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유도형체다. 유도형체라는 건 이 표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32파이를 가지고 있는 원의
원통의 표면이 가지고 있는 모든 표면의 데이터를 가지고 공통적으로 유도되는 요 32파이의 중심 축선을 얘기한다. 얘가 데이터입니다. 요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데이터입니다. 요 정의는 딱 맞다. 이거는 뭐 시중에 어느 교재를 봐도 잘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아마 혼돈하시는 그런 이제 강사님이나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뭐 그 정도 수준이면 그냥 퇴출당해야죠. 아예 손을 대지 말아야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요 부분들은 잘 하고 계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중에서는 이제 요면에 대한 기하 공차는 넣지 않습니다. 요면에 대한 기하 공차는 넣지 않는다. 고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 일단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런데 그러면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자, 이 축에 대해서 이 면의 기울, 그러니까 이거죠. 이 축에 대해서 어차피 얘가 기준이 축이니까 축에 대해서 이 면이 뭐예요? 직각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직각. 근데 그 직각이 중요하지 않다. 뭐 시중에 있는 교재들 보면은 거의 저 부분 안 들어가 있는데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럴 거면 본체에서 근데 그렇게 답을 작성하신 분들이 본체에서 이 면의 직각은 꼭 지정을 해요. 그럼 저 면은 왜 직각이어야 돼?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시중 교재에는 바닥에 대해서 제가 이건 본체할 때 설명했지만 바닥에 대해서 얘가 직각이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원래는 바닥에 대해서 직각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축에 대해서 얘가 직각이어야 되는 거죠. 얘가 직각이어야 돼요. 축이 바닥에 대해서 평행한 거고 축에 대해서 이면이 직각이어야 되는 거고 결국 이면이 직각이어야 되는 건 여기 껴지는 구성물에 관련된 거예요. 바닥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 건데 아니 얘는 축에 대해서 이면이 직각이어야 된대. 근데 얘는 이거에 대해서 얘가 직각이 아니어도 된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직각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는 직각에서 아예 벗어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일반공차 범주냐 아니면 기하공차 정밀하게 제어가 돼야 되는 그 직각 정도가 그거의 차이잖아요. 근데 얘는 정밀하지 않아도 되고 얘의 측면은 정밀해야 된대.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럴 거면 그 부분의 직각이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얘도 빠져야지.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그 중요하다 안 하다를 따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 그걸 따지지 못하냐면 실무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여기도 직각도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일반공치 범위 내에서 커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무에서는. 단지 이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는 이제 실무보다는 빡빡하게 하는 개념이니까 원론적으로 기구적인 원론을 생각을 한다면 기형차가 들어가는 게 맞지. 시스템적으로 저 부분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맞지.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라는 건데 결국은 아니 그러면 여기다 이걸 붙였으면 직각이 나오게 저는 이제 직각도 대신 뭘 썼어요? 이제 흔들림을 썼잖아요. 원주 흔들림을 썼는데 결국은 직각이 저기가 중요하다 그러면 얘도 똑같아야지. 지금 닿는 걸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스켓을 하나를 두고 지금 여기는 정밀해야 돼. 얜 정밀해야 돼. 정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지. 근데 그 지금 답대로 하면 여기는 일반적이면 돼. 그러면 저 두 면의 차이가 뭐가 있냐 이거지. 없거든요. 어차피 가스켓을 사용을 하고 밀폐를 해야 되고 틈새가 발생하면 안 좋고 그쵸? 그런 개념이면 똑같이 뭐예요? 여기도 직각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다 직각을 안 넣을 거면 본체에도 직각을 넣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답이 일률적이었으면 좋겠는데 일률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거의 원인을 그냥 커버는 저기다 넣지 마 이런 식으로 배운 거를 외운 게 아니냐. 외운 거를 그냥 본인의 생각을 담아서
도면을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교육받았던 걸 외워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일부 강사님 중에 여기다 직각도를 넣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직각도 넣으시는 분들을 봤어요. 저는 이제 본체에다 직각도를 넣었다고 하면 이 부분에 직각이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그래서 이 부분은 직각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시중에서 이 부분에 직각을 넣으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이제 교재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영상,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거의 대부분 보면 이 부분에 직각을 안 넣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오일실. 오일실은 이제 여기만 한다 그랬죠. 자, 오일실은 뭐예요? 여기 베어링하고 동심이 나야 되고, 왜 베어링이 축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오일실 구멍은 축하고 동심이 나야 되고,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동심도 아니고 동축이죠. 동축이 축하고 동축이 나야 되고, 그 다음에 축은 뭘 이용해서 고정을 해요? 베어링을 이용해서 고정하니까 베어링하고 동축이 나야 되고, 베어링은 또 어떻게 본체에 어떻게 고정돼요? 본체에 베어링 하우징 구멍을 통해서 고정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본체의 베어링 구멍과 요 오일실 25파이의 중심 축이 뭐가 나야 돼요? 동축이 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개념인데 그러면 여기서 베어링 하우징 구멍에 껴지는 게 누구냐? 32파이 즉 데이텀 J다. 그러면 25파이는 뭐예요? 데이텀 J에 대해서 뭐가 나야 된다? 동축이 나야 된다. 그렇죠? 동축이 나야 된다. 근데 이제 얘는 선반품이다 보니까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선반품에서 동축, 즉 축의 기울기가 틀어지는 일은 없다 그랬어요. 네. 선반의 기본적인 구조에 의해서. 그건 제가 계속 했던 그 기하공차 내용들을 다 보시면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동심으로 봐도 되기는 해요. 동축이면 이걸 전체에 대한 축선을 다 봐야 된다고 하면 동심은 그냥 한 포인트를 따가지고 거기에 축점의 위치만 동심이 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니까 측정을 이제 한 번만 하면 되냐 아니면 이 전체 길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해야 되느냐 그 차이인데 여기서 이제 측정할 때는 동심만 봐도 무방하다. 왜? 선반품의 특성이에요.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형차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제 기형차가 들어갈 공간이 C가 더 옮겨줘야겠네요. 무브. 이거 60도 맞춰놓은 거지. C가 좀 빠져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위쪽으로 가기는 힘들어요. 위쪽으로 가려면 여기 요 치수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C를 무브로 한 칸 더 내려서 이거 저 지금 딱 맞추는 거 이거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제 고질적인 병이에요. 굳이 저렇게 하실 필요 없으세요. 자, 그럼 이제 LEAD 해서 자 여기 그리고 요거는 저는 위치를 여기까지 이렇게 맞출게요. 네, 맞추고 그 다음에 여기서 5mm 이쪽 방향으로 5mm 그 다음에 엔터. 자, 그리고 옵션에서도 엔터. 그 다음에 공차 T가 되죠. T가 되고 그 다음에 기호는 동축이니까 동축 그쵸? 네. 동심으로 봐도 돼요. 그 다음에 동심이면 반드시 원형이니까 우리가 이제 기하공차도 원형으로 정의가 됩니다. 원기둥의 형태나 동축이면 원기둥의 형태로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동심이면 원의 형태로 정의되기 때문에 앞에 반드시 파이가 붙어줘야 돼요. 파이를 여기 클릭해서 붙여주고 공차 값인데 요거 끼워 맞춤이 얼마예요? H8입니다. 그렇죠? H8. 그러면 얘는 뭐예요? 저 구멍은 끼워 맞춤의 영향을 받는 애네. 마찬가지로 저 끼워 맞춤 때문에 저 중심의 위치도 끼워 맞춤 공차역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럴 땐 반드시 뭘 사용하느냐? IT 공차표를 쓴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물론 반드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아까 반드시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설계자의 설계 그 안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한 가지는
H8보다 공차값이 클 거면, 공차역이 클 거면 붙여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일반 공차니까. 일반 공차가 H8 이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건 참고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얘를 기아 공차를 붙인다는 건 이 H8보다 더 정밀하게 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H8보다 작아야 된다. 즉 여기서 공차역을 정의하는 숫자가 뭐예요? 요 뒤에 8이죠. 공차역의 크기는 저 8이 정해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 IT 8급으로 정의된 끼워 맞춤 공차다. 그렇죠? 그러면 8급이니까 8급보다 작으면 된다. 즉 우리가 제가 자꾸 지금 학원 강사님들 설명하는 거, 그리고 일반 교재에서 설명하는 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냥 무조건 IT 5급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8급이니까 5급을 써도 맞아요. 왜? 8급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별로 문제는 안 되죠. 5급으로 써도 그게 틀린 답이 되진 않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JS5. 축에서 가끔 나오죠. JS5. JS5인데 거기에 걸리는 끼워 맞춤 공차, 기아 공차를 IT 5급으로 써. 그러면 미친 거죠, 그건. 왜? 이미 그 부분에 대한 공차는 일반 공차로 5급이 지정이 됐어. 근데 기아 공차로 굳이 5급을 지정을 해. 일반 공차는 표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은 뭐예요? JS5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JS5니까 저거보다 더 작게. 4급, IT 4급을 써야 되는 거예요. IT, 우리가 굳이 기아 공차를 붙이려고 한다면. 요 원리는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IT 8급이니까 요거보다 작으면 되니까 우리가 꼭 5급을 써야 되는 건 아니고 7급을 써도 돼요. 왜? 7급은 8급보다 아래요. 그렇죠? 공차역상으로. 어차피 이제 요 동심도는 25파이를 기준으로 해요. 25파이. 직경을. 동심, 동축은 그 원에 사용되고 있는 원의 직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기준 치수로 보고 선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5니까 18에서 30. 그러면 이제 IT 5급을 쓰면 뭐가 돼요? 9가 되죠. 9가 되는데 이게 무조건 정답이다? 그건 아니죠. 6급을 써도 상관없어요. 13이 돼도 되고 21이 돼도 돼요. 그러면 선생님 그럼 대체 뭐 어쩌란 얘기예요? 그건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결정에 관여되는 거는 원래 복잡한 사항들이 있죠. 실질적으로 내가 이 만들고 있는 기구 자체의 정밀도를 어떻게 할 거다, 뭐 할 거다, 그런 이제 설계적인 고려 사항들이 반영이 돼서 좀 정밀해야 된다 그러면 5급까지 내려갈 거고, 그 정도까지 정밀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7급을 쓸 거고, 한 중간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 6급을 쓰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 때 받은 문제에는 그런 상황적인, 설계적인 상황에 대한 제시는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선 판단이 안 되지. 그렇죠? 판단이 안 되니까 여기서 이게 H8이니까 H8이라고 하면 8급 밑에서 어떤 IT 등급을 찾아서 쓰더라도 5급이 아니라 4급을 쓰더라도 이거는 답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끼워 맞춤 공차할 때도 얘기를 하잖아요. 끼워 맞춤 우리가 항상 뭐 헐거움이다 그러면 H7 이렇게 하는데 끼워 맞춤 공차표에 H7 말고 다른 것들이 다 있죠. 헐거움에. 그러면 딴 걸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눈이 얘기지만. 근데 그 H7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다? 일반적으로 H7을 쓴다. 그 얘기죠. 많이 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 판단에 맡길게요. 맡기는데 일반적으로 시중의 답지들은 항상 IT 5급을 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공차값은 여기가 IT 5급인 0.009가 들어갈 거예요. 시중에 달리는 답은. 그 다음에 데이텀은 J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확인. 이제 이렇게 동심도가 들어간다. 그래서 시중에 돌고 있는 답의 형태는 딱 요 정도. 요 정도에서 이제 시중에서 좀 그나마 개념 있게 가르치시는 분들은 요 면에다가 추가적으로 뭐 직각도를 하나 더 붙여준다. 직각도 붙여주는데 자, 요거 한번 붙여볼게요. 붙여볼게요. L이 AD. 공간적으로 좀 널널하진 않아요. 그래서 애매한데 요거는 제가 여기다 붙일게요. 여기 교차하는 데는 못 잡나? 못 잡네. 여기다 붙여서 일단은
요 정도만 튀어나오게. 왜냐면 길게 뻗지는데 이제 얘랑 싸울 거예요. 결국은. 자, 엔터. 그 다음에 옵션에서 엔터. 그 다음에 공차 T. 그래서 직각도. 직각도는 이 면 자체에 대한 직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파이가 붙지 못합니다. 왜냐면 평면을 원형으로 말 수는 없는 거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붙지 않고 이제 공차 값을 선정해라 그러면 이제 뭘 기준으로 선정해야 되느냐? 근데 이 면이 가지고 있는 전체 직경은 50입니다. 그럼 50이 기준 치수가 되는 거냐? 아닙니다. 아니고 뭐예요? 데이텀이 누구예요? 중심축이잖아요. 네. 기준으로부터 일단 이 끝까지의 거리죠. 기본적으로 되는 건. 대부분 강사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요 거리, 50의 절반, 이게 25잖아. 25. 25. 잘못 하시는 분들은 50 가지고 선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고, 50이 아니라 25. 25를 가지고 이제 요 값을 선정을 해야죠. 근데 이제 그게 요 IT 공차하고 관계를 맺느냐? 솔직히 이 면은 끼워 맞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IT 공차가 아니고, 요 면에 대한 공차는 0.1이에요. 공차역 전체 크기가 0에서 0.1이니까 공차역 전체 크기가 0.1이에요. 절대값으로. 그러면 얘보다는 작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0.05. 저 같으면 이런 상황이면 얘 절반값이 0.05 정도를 줄 겁니다. 값으로. 근데 거의 대부분 강사님들은 IT 공차를 참고하기 때문에 IT 공차를 참고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IT 공차를 참고하면 25니까 18에서 30 사이에서 5급을 봅니다. 그러면 9가 되죠. 또 여기다 0.009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텀 누구에 대해서 J에 대해서 직각을 이룬다. 이렇게 될 거예요. 싸운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이게 위치가 붙이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이걸 밑으로 좀 내리면 치수하고 싸워요. 예, 붙이기 상당히 애매하죠. 그럼 이제 이거를 처리하는 방법이 뭐 꺾어서 붙이는 방법도 있어요. 꺾어서 붙이는 거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꺾는 방식은 뭐 사람마다 다양하고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각으로 바로 이렇게 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치수가 안 걸리게 대각으로 이렇게 꺾는 경우가 있고, 저는 이제 그런 방법은 별로 안 좋고, 굳이 꺾어야 된다 그러면 직교를 켜고 와서 내려서 이렇게 꺾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 옵션에서 엔터, T. 직각도 0.009. 데이텀은 J. 이렇게 표현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강사님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못 봤어요. 근데 저렇게 꺾는 거보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치수를 스트레치로 한 칸을 더 벌려줘요. 저는 이제 한 칸을 10으로 삼으니까 이게 더 깔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 여기다 붙일게요. 여기다 붙이는 이유가 옮겨주려고 여기다 붙여서 일단은 주석 엔터, 옵션에서 엔터, 여기서 공차 T. 저는 위치를 치수 기반으로 딱딱 움직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그럴 필요 없고 0.009 J 대문자 확인 이렇게 하고 얘를 무브로 제가 10 벌렸으니까 여기서 5 그리고 그 다음에 무브로 4.5 이렇게 간혹가다 이제 요거 이의 제기하시는 분들 얘랑 크로스 되잖아요. 예, 상관없고요. 이게 좀 신경 쓰이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dim break dim 브레이크 해서 얘 선택하고 클릭하고 그 다음에 얘도 선택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띄워주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딥브레이크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거까지 끊어지잖아요. 요거는 똑같은 방법 써주면 돼요. 무브. 여기서 0.5, 01? 좀 01만 살짝 띄워가지고. 이렇게 처리해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렇게 끊어서 좀 명확하게 해주는 거.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치수 보조 선간에는 이렇게 크로스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수를 기입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벌려줘서 기입하는 방법도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시중에 돌고 있는 답지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이 찾아보긴 어려워요. 그냥 거의 대부분 그냥 이렇게 기입 안 하고 넘어가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릴 거는 저번에 이제 우리가 기어홍차 어디 붙느냐를 고려했을 때, 바로 전 영상이죠. 고려 안 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선생님, 볼트가 껴지는 이 부분은 면 아닙니까? 형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볼트가 껴지는 면에는 굳이 기어홍차를 붙이지 않습니다. 볼트가 닿는 면, 좌면 뭐 이런 것들. 그런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접촉했을 때 표면 거칠기, 그렇죠? 접촉했을 때 표면 거칠기는 기본적으로 X예요, 그렇죠? X인데 저희 여기다가 X 정의 안 했죠? X 정의 안 했으면 뭐예요? W예요, 기본 가공, 막 가공. 네. 그러니까 저 면 자체가 애당초 그렇게 중요성을 가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얘가 좀 기울어도 조금 살짝 이렇게 이면이 살짝 이렇게 뭐 기울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좀 여러분들 눈에 보이게 좀 심하게 기울였는데 이 볼트가 이 면을 눌러가지고 저 물체를 고정시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뭐 볼트 머리가 좀 찌그러지든 아니면 이 표면이 찌그러지든 어떤 식으로 해든 저기는 딱 밀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금속이라는 게 우리 눈에는 얘가 탄성 변형을 일으키는 정도가 안 보이지만 얘도 분명히 금속도 분명히 휩니다. 휘고 약간 찌그러졌다가 눌렀던 거 빼면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고 뭐 그런 어느 정도의 탄성은 분명히 금속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이제 내가 힘을 줘가지고 볼트를 쭉 잠그게 되면 충분히 소재가 변형을 해서 약간 기울어진 면들은 감안해서 밀어줄 수도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동과 상관없는 부분이고 단순히 눌러주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기어홍차가 들어가지 않는다. 요거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1화를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전산능 경기도 탑을 작성한 학생 중에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기다가 데이통을 붙이고 이거를 실제로 붙여드려야 되나? 이건 제가 실제로 이제 학생분이 작성한 답을 본 거예요. 네. 요거는 대충 작성할게요. 아무렇게나. 어차피 지금 이게 맞다라는 건 아니니까. 데이터 삼각형 채우기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데이터 복사해 가가지고 카피 붙일게요. 그냥 제이 그대로 둘게요. 예. 이거 지금 얘하고 연관 짓지는 마세요. 얘하고 연관 짓지 말고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O 엔터 T 명령 9 그냥 대충 쓸게요. 저희다. 이렇게 기입하신 분들을 봤어요. 이게 이제 강사님이 이렇게 가르치진 않았을 거예요. 않았는데 제가 강사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간혹가다 학생이 뭔가를 질문을 하면 그렇게 대답하는 강사님이 많다고. 저는 이 학생들한테 들은 거예요. 다른 강사님들한테 배운 학생들한테 들은 건데 이게 왜 이렇게 그러니까 기어홍차를 붙이고 나면 이 기어홍차가 왜 이렇게 들어갑니까? 왜 이때는 이걸 왜 해야 돼요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조립이 어떻게 되고 얘랑 관계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거기 답지에 보면은 그렇게 생긴 애들 있지? 자, 봐봐. 이 문제에도 똑같이, 그러니까 그 강사님은 이제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요거. 요런 것들. 아니면, 요런 것들. 요런 것들. 베어링 하우징.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잘 봐봐. 요렇게 생긴 것들. 베어링 껴지고 저렇게 생긴 것들. 저런 식으로 생긴 것들은 어떻게 돼? 항상 요렇게 붙여주잖아, 기아 공차를. 그게 답이니까 그렇게 붙여주는 거야. 그냥 그걸 외워.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생긴 것들은 그렇게 그냥 기어공차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렇게 파여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직경이 하나 있고, 여기 요렇게 직경이 하나 있는 것들은 이렇게 기어공차가 들어가야 되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은 자기가 이거를 실제 스스로 문제를 풀 때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강의를 들을 때는 판단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강사님이 알려드린 거를 주입적으로 들으니까 응용이 안 돼요. 응용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긴 것들. 얘도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볼트머리를 쓰 용도가 다를 뿐이지. 생긴 것들은 이렇게 기형체를 붙이라고 했지? 를 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한 명만 봤으면 걔만 좀 특이한 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답을 작성해서 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볼트의 카운터 보어에다가 저렇게 기형체를 붙이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왜? 그냥 파여 있고 중앙에 구멍 있으면 이렇게 형태적으로 외운 거예요. 왜? 강사님이 그렇게 외우래. 근데 지금 좀 똑똑한 학생은 얘는 베어링이 아니니까 베어링까지 같이 외웠겠지. 근데 이렇게 작성한 학생은 베어링이 아니라 생긴 것만 외웠겠지. 그쵸? 베어링 하우징이 아니라 생긴 것만 외워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겠죠. 약간 외운 걸 잘못 외우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강사님들이 가르치는 것들은 학생들의 판단을 너무 배제하고 있어요.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건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지 답을 알려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답이 나랑 다를 수 있어. 근데 그건 실제 실무에서도 많이 있는 거예요. 실무에서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제 H8이니까 어떤 사람은 IT 5급을 쓰고 어떤 사람은 IT 6급을 쓰고 어떤 사람은 IT 7급을 쓸 수 있다. 그건 본인 판단인 거잖아. 답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 근데 그건 맞는 거지. 왜? 기본적인 원리 뭐 AC8보다 등급 8보다 IT 8보다는 낫다라는 원리에는 전부 다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지. 야, 그 형태는 그렇게 가는 거야. 아니, 어느 공학에서 그 형태는 그렇게 가. 공학적인 원리를 알려줘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시중에 돌고 있는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심각하게 잘못됐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단지 이제 아쉬운 건 여기 직각도가 빠졌다. 직각도가 왜 빠진 게 아쉽냐? 빠져도 돼요. 실제로 빠져도 돼요. 여기 빠져도 상관없는데, 야, 그럴 거면은 여기도 직각도를 주지 말아야지. 여기는 줘놓고 여기는 빼. 그거는 난 도대체 그 도면을 그린 사람의 판단 기준이 뭔지를 나는 모르겠어. 야, 왜 저기는 들어가고 저기는 직각도가 안 들어가냐? 일관성이 없잖아. 그러면은 그런 교재를 보고 그렇게 가르치는 강사님을 봤을 때 내가 느끼는 건 딱 하나야. 너도 패턴으로 외웠구나. 그냥 패턴으로 외워가지고 그냥 본인도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수업하고 있구나. 그럼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학생들한테 판단 기준을 가르쳐야 된다. 그게 안 되는 거잖아. 지금 이 설계 쪽 교육 자체가 완전히 나가리가 된 게 뭐냐면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게 뭐냐면 판단 기준을 가르치는 사람이 더 이상 없어요. 물론 어딘가 있겠지. 내가 모든 강사를 만난 건 아니니까. 근데 거의 대다수. 거의 대부분. 전부는 아니야.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그럼. 요거 사설 떨면서 한 가지 발견한 거 여기. 요거
선생님 거기 저기 왜 저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위에 가면 복사해온 원본 보면 이렇게 돼요. 이거 복사하면은 이렇게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딥브레이크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다시 해줘야 돼요. 딥브레이크가 복사를 하면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해줘야 돼요. 복사 또는 이동했을 때 해제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거든요. 어떻게든 이거 왜 안 잡지? 저건 그냥 그대로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옛날부터 오래된 문제예요. 자, 그거까지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시중에서는 이렇게 도는데 저는 이거를 답으로 택하진 않을 거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요 시중에서 작성된 거는 설계자적 입장, 기구적 입장에 의거하면은 거의 딱 들어맞는 형태. 예, 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틀렸다고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뭐 이거를 감점 안 할 거예요. 이 기하형체 가지고는 거의 대부분 시점관리를 감점 안 할 거고, 저같이 이제 미친놈을 만나면은 이제 그럴 거죠. 저는 이제 만약에 똑같이 여기에 직각도가 없어.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여기 직각도가 없으면 감점을 안 할 거고, 여기에 직각도가 있어. 여기에 직각도가 없어. 그러면 감점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제가 채점하고 그 채점한 내용이 공개가 되면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쟤도 여기에 직각도 안 넣는데 왜 감점합니까? 항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괄적이지 않다 이런 거. 채점이 똑같이 직각도를 안 넣는 건데. 근데 도면이라는 건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본체에도 직각도를 안 넣고 여기도 직각도를 안 넣었다고 하면 걔는 판단 기준이 일률적인 거잖아. 아, 저기에 직각도는 중요하지 않아. 라는 일률적인 판단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직각도가 중요하면 좋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실무적으로 본다고 하면 직각도가 굳이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 일반 공차 범주 내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지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고, 저 본체에다가 직각도를 넣는데 여기다 안 넣었다는 얘기는 얘는 판단 기준이 없어. 즉 패턴을 외워가지고 하고 있네? 그럼 얘는 할 줄 모르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어도 전체적인 상황이 다르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채점이.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그냥 그 부분에 있냐 없냐를 가지고 감점을 했냐 안 했냐 그것만 따지는데, 그러니까 제가 학생분 여러분들한테 자격시험을 보고 나서 이의 제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본인 개인적인 그냥 판단일 뿐이고 그게 전체적인 맥락을 본 게 아니란 말이야. 도면이라는 건 어떤 부분이 틀렸을 때 똑같이 두 사람 다 똑같은 표현을 했어. 근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맥락의 기준이 달라. 그러면 한 사람은 맞고 한 사람은 틀리는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종합적인 걸 보고 채점을 하는 거지, 단순히 그냥 얘의 위치가 맞아, 얘의 위치가 틀려, 이것만 가지고 채점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단순하게 채점하는 게 아니라고. 즉 채점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채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억울하게 채점 당하는 경우는 없나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잖아요. 억울하게 채점 당하는 게 한 개, 두 개가 억울하게 더 감점이 된다든가, 잘못 채점을 해, 오채점을 해가지고, 왜 사람이 채점을 하니까 오채점이라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점이 된다. 그럼 억울하지 않나요? 아니요, 안 억울해요. 왜냐하면,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 한두 개 가지고 틀릴 실력이면 애당초 본인 실력이 간당간당 했단 얘기예요. 간당간당 했으면 떨어지는 게 맞아요. 확실했으면 한두 개 채점 가지고 5채점 했어. 떨어질까요? 안 떨어져요. 채점관이 떨어질 만큼 5채점을 잔뜩 할까?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의를 달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은 본인 이의를 다는 사람은 거의 본인은 본인 실력이 안 돼요. 안 되는가? 본인도 알아. 근데 억지로라도 턱걸이라도 달랑달랑해서 넘기고 싶은 거야. 그거는 욕심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불만을 갖지 마세요. 거기 이의 제기할 시간에, 시험 본 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시간에 공부를 더 하세요. 제 말이 기분 나쁠진 모르겠지만 그게 맞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든 아까 끊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뒤에 사설이 길어져가지고,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